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우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아실현, 자유, 의지, 역량 기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인 8번째 과제로서 PSAD 의지, 역량 진단과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자신의 의지 역량을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지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방법을 만들어내고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의지 역량에 관한 정체성을 진단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 역량, 즉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에 대한 의지, 역량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이를 위해서 PSA 의지, 역량 진단과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SA 의지, 역량 진단 그 시스템은 바로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를 진단하고 인성, 오역량, 면역 증강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해서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 역량을 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PSAD 인식 역량 시스템은 PSAD 인성 진단 시스템의 하나로서 PSAD 의지 역량 진단 개발의 원리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경환 박사가 30연구로 성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창의인성과 기억과 능력 개발을 비롯한 8권의 관련 전문 학술 서적과 50여 편 관련 논문 및 자아실현 능력 진단 방법과 자아실 리더십 능력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전략 경영 능력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의 특허가 획득되었습니다. PSAD 인성형 진단 시스템 이러한 연구와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과 한국, 중국의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그 이론이 실증되었으며 PSA 진단에 따르는 행동의 예측력은 최소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PSA 의지 역량 진단의 목적과 효과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실현 자유 세요소의 기반 자아 정체성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개발하고 지각 능력과 지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지식 기술을 자율적으로 탐구하며 전인격 개발을 도모하고 완전 자아실현 역량 함량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정체성은 그림 6-20과 같이 위에 있는 파란 부분이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만들어내는 의지 역량 시스템입니다. 의지 역량 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이와 같은 정체성이 바로 개인으로 하여금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을 자유롭게 스스로 탐색하게 돼서 이러한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은 스키마 역량의 형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바로 스키마 역량 형성 정보와 그 다음에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정체성이 결합해서 전인격의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기반한 인적 역량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표 6-8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좀 전에 본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은 바로 우리 이러한 역량 형성에서 40에서 50%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 공부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30% 역할을 하고, 개인이 가진 그 비전과 목표는 10에서 20%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비전과 목표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 기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역량 형성은 바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한 50%, 그리고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정체성이 합해서 한 50%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SAD 의지 역량 진단 시스템은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를 진단하고 전인격과 자아실현 역량을 개발하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PSAD 의지 역량 진단에 대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표 6-9를 보게 되면 진단 항목으로서 크게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발현 패턴과 개인의 의지 유형과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면역 증감 효과를 진단합니다. 먼저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 발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자아 정체성과 활성화와 그 영향력과 또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수명 주기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자아 정체성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 기반 행동 유발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영향은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 세 요소에 의해서 행동에 몰입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몰입은 바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수명 주기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수명 주기에서 개인의 위치를 진단하고 개인 의지의 행동 특성을 공부합니다. 이런 수명 주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단계에 내가 의지를 개발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의지 그리드는 바로 개인의 의지 유형을 진단하는 툴입니다. 따라서 의지 그리드에서 개인의 자아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이런 자아 포지션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의지를 잠재적 학습 의지와 자아실현 학습 의지와 성취적 자유의지와 자아실현 자유의지로 구분해서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세 요소의 면역 증강 효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형성을 한 세 요소는 바로 정체성을 가질 때 이들은 서로가 지원하고 강화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면역 증강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 면역 증강 효과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 인성량을 기반으로 자아 정체를 가진 그 개인은 바로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S 의지 역량 진단은 바로 우리가 완전 자아실현의 전인격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PS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발현 패턴에 관한 진단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현 패턴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에 대한 정체성과 활동성과 영향력에 관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은 바로 정체성을 진단 판단 기준이 표준 정체성 지수가 0.29이며 또 활성화 지수는 표준 활성화 지수 판단 기준 33.49이고 행동 몰입에 관한 표준 영향 지수는 15.36입니다. 이보다 클 때 우리는 각각 개인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에 대해서 정체성과 활성화와 영향력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은 그림표 6-11을 보게 되면은 자아실현 가치 학습에 보게 되면 이 가치 학습의 요소는 바로 정체성 지수는 표준 지수를 넘지만 활동성 영향 지수는 표준 지수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자아실현 가치 학습은 바로 도입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정체성 활동성 지수에서 모두가 표준 지수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자아실현 경향성은 성장계에 있고 자기 정화 요소는 바로 정체성과 활동성과 영향지수 모두 표준지수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정화 요소는 성숙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의지의 수명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자아실현 자유 수명 주기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의지 그리드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 진단 예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의지 그리드는 바로 가로축을 생명력 축, 즉 파워 오속성 활성화 축을 하고 종축을 자아실현 가치 학습 축을 합니다. 자아실현 가치 학습과 생명력의 활성화 수준이 모두가 15.36보다 클 경우에 이 사람의 의지는 자아실현 자유의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취지향 자유의지는 자아실현 경향 영향지수가 15.36보다 크고 자아실현 가치 학습 영향이 15.36 적을 경우, 즉 세 번째 분면에 있는 것일 때 성취지향적 자유의지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 자아실현 학습 의지는 자아실현 경향성 영향지수가 15.36보다 적고 자아실현 가치 학습 영향력 지수가 15.36보다 클 경우, 즉 두 번째 포지션에 있을 때 자아실현 학습 의지로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잠재되는 학습 의지는
자아실현 경향성의 지수와 자아실현 가치 영향 지수가 모두가 15.3보다 적을 경우 우리는 네 번째 품에 있을 때 자율학습 의지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단하고 나서 PSAD는 바로 의지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PSD 의지 진단의 또 다른 예로서 의지 행동 포지션의 진단 예를 보겠습니다. PSD 의지 진단 행동 포지션은 의지적 행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움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아실현 자유의지 기반 행동 포지션을 XX, YY, ZZ로 표시하고 이 값들은 바로 개인의 의지적 행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반 행동 포지션은 규범적 포지션과 쏠림 포지션과 양극화 포지션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규범적 포지션은 바로 XX, YY, Z가 30, 50, 20에 접근한 것을 규범적 포지션입니다. 이 규범적 포지션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쏠림 포지션은 XX 또는 ZZ 중에서 어느 하나로 쏠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표 6-13의 자기 정화 포지션을 보게 되면 60, 20, 20 이건 바로 XX에 쏠려 있다 하는 이건 바로 쏠림 포지션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포지션은 YY가 좋고 XX와 ZZ가 대등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바로 개인적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미흡하거나 또 양극화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표 6-14를 보시게 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의 포지션을 보면은 40, 20, 40으로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아실현 과학자습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 40, 20으로서 규범적 쏠림 포지션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포지션에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은 양극화 행동 포지션은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의식 발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규범적 행동 포지션은 완전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고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고 영향을 키울 경우 쏠림 포지션을 흔히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재성을 가질 경우 양극화 행동 포지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아실현 자의 세에서 모두가 규범적이거나 쏠림 포지션에 속할 경우 개인의 의지 영향은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자유 세에서 중에서 지배적 행동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는 양극화 행동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PSAD 의지 진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 유형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 포지션과 또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끝으로 PSD 의지 영향 진단 절차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SD 의지 영향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사전 준비를 하고 진단을 위한 개인의 자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진단을 개인의 자기 보고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각각의 문항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15개 문항입니다. 이 15개 문항에 대해서 자기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PSAD 의지 영향 진단 시스템은 바로 PSAD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영향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한 이 진단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아실현 인성 오영향 면역증의 효과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아실현 자유 영향 개발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개인은 바로 이 목표에 따라서 영향 개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영향을 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수명 주기가 3년, 5년이므로 3년 주기로 자신의 의지 영향을 진단하고 의지 영향이 어떤 상황을 알아내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의지 영향 세 요소 개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지속적으로 일생을 통해 형성되고 또 이걸 개발해서 우리는 바로 자기의 인적 영향을 일생 동안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완전 자아실현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PSD 의지 영향 진단 시스템에 의한 진단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PSAD 의지 영향 진단 시스템은 바로 자기 보고에 대한 성실성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고 성실성에 대한 진단의 행동 예측 능력은 최소한 85%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또 이 진단의 신뢰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AI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자의 자기적인 행동이 정의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 프로세스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4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AI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프로세스가 보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단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3가지 역량의 개발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만드는 이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개인의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성, 오역량,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바로 PS 의지 역량 진단 시스템은 보다 효과적인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인성영양 개발학습은 PSA 인성 오영양 진단과 면역 증가 효과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한 PS 의지 영양 진단과 그 내용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PSAD 의지 영양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